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 된 날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좌표를 상실하고 중구난방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인사 위기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1.1%에 그쳤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실적이 악화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올해 2%대의 성장도 해내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을 탓하면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피해가려 한다면 가면 갈수록 위기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평화 경제 또한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에 있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510조 원대 슈퍼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재정 확대 또한 국민의 세 부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경제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정부는 작금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혁신 성장 기조를 분명히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 확대, 신기술 창업 활성화, 노동 양극화 해소에 정책 목표를 두고 제조업 르네상스, 미래산업 육성, 중소벤처 창업기업의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혁신 성장으로 확실하게 가겠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만 하고 실행은 보류됐던 경제 대토론회를 지금이라도 열어서 작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국회 노동개혁 특위도 조속히 설치해서 노동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의 핵심 요지는 미국과 직거래할 테니 한국은 빠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조롱 섞인 인사로 비난을 가하면서 북미 대화는 있어도 남북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유화 정책의 대표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까지 직격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통미 복남을 넘어 우리를 아예 배제하는 통미 배남을
의사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친서 외교로 극복했다고 보고 트럼프와 직거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막연한 기대와 안이한 해석으로 사태를 수수방관하면서 기승전 북미 대화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래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에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면서 자기 자신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종자를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김정은 사이에서 연락병 역할을 한 것이고 북한은 지금 연락병으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은 끝났다며 용도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승전 북미 대화의 결론입니다. 북미 협상이 핵 동결로 결론이 나고 우리는 대북 경제 지원만 떠나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설령 종국적 합의가 아닌 잠정적 합의라 해도 일단 핵 동결이 합의가 되는 순간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핵 보유국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북한과 불가근 불가원 긴장을 유지하면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원칙이 관철되도록 북미 협상에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핵 동결도 실질적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포장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급급할 생각은 애당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문제를 국민들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가 왜 대중의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입시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고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장녀 문제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자녀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가 부모와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조 후보자 장녀는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에서도 인턴십 과정을 거쳐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국대 책임 교수는 조 후보자와 같은 학부형이었고 공주대 교수는 조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아리 친구였습니다.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선의를 베푼 것이라는 단국대 책임 교수의 해명은 해당 논문과 대학 입시의 연관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논문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조 후보자 측 해명과 달리 조 후보자의 장녀는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려대 측도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성과로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 과정에 포함됐다며 수시 전형 평가에 논문 경력이 반영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특권층 자녀의 스펙 관리 패턴과 일치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장녀의 논문 작성 과정과 입시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 법률위원회에 법률 검토를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바로 조국 후보자 장녀와 관련한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숙명처럼 저에게 다가왔던 키워드는 정상화였습니다. 국회가 장기적인 파행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는 세상 모든 일에 우선하는 과제였습니다. 여전히 여야가 좌충우돌하며 정치 공방을 주고받는 쌈박질 국회는 계속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국회는 여러 달에 걸친 파행을 멈춰 서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상화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창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당내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오늘날 바른미래당의 모습은 창당 이후 당을 함께 만들어왔던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기에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당원들을 대표해서 당무 집행의 권한을 행사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권한을 행사한 순서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 정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손학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아니라 아예 총선 자체를 치러내기 어렵다는데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손학규 대표 한 분만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실 뿐입니다. 늦어도 추석 전까지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도체제를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혁신과 화합, 자강을 통해 내년 총선 제1야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용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